일률적인 식단은 사실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모든 사람한테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저희 남편이 이제 간경화였어요. 갑자기 막 복수가 차면서 굉장히 그때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라 그러는데요. 5년 생존율이 뭐 한 20% 정도밖에 되지 않는, 그러니까 5년 후에는 뭐 한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뭐 살게 되는 그런 되게 중한 질병에 걸렸었는데요. 기존의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나 또는 실패하셨던 분, 이분들이 면역 다이어트를 하면 될까요? 아니면 그 외에도 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사실 면역 다이어트는 저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. 모든 사람에게. 왜냐면 면역 다이어트라는 거는 단순히 다이어트, 그러니까 살을 뺀다는 게 아니거든요. 단순히 살을 뺀다는 게 아니라 뭐 살이 찐 분들은 뺄 필요가 있는 분들은 빼는 거고요. 베스트 바디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마르고 뭐 근육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 거고요. 당뇨나 고지혈증, 고혈압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 있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고요.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, 뭐 우울증, 불면증 이런 정신건강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, 뭐 그리고 암, 뭐 가족력 있다든지, 그리고 암 환자분들, 그리고 암 경험자분들, 이런 분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. 면역력을 높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. 뭐 그런 건가요? 네, 맞아요. 면역 다이어트에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. 또 면역 다이어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좋아집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다이어트의 키 핵심은 염증은 낮춰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요.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다 보면요, 자연스레 면역력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원래 좀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뭐 다이어트 하면서 구내염 같은 것들 막 생기고 감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걸리고, 왜냐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나 균에 의해서 감염이 굉장히 잘 걸리고, 심지어 뭐 대상포진 같은 것들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, 헤르페스 같은 거 막 나고,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기존의 방어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감염성 질환도 생기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암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. 이제는 이제 면역 저하가 암 발병 위험률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, 과학적으로 너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, 그래서 기존에는 다이어트를 좀 잘못하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든요. 이제 면역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는 거고, 플러스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염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과 달리 많이 호발하지 않고요. 그리고 결국에는 질병 예방하는 것들이고. 그렇군요. 이제 면역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약 먹지 않고, 그죠? 그 약 대신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, 천천히 먹는다거나 잘 먹자. 무엇을 먹는다는 말씀을 아직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엇을 먹느냐, 어떤 것을 먹느냐,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사실 그러니까 개인 맞춤 영양,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데요. 굉장히 일률적인 식단은 사실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모든 사람한테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저희 남편이 이제 간경화였어요. 간경화죠, 지금도. 왜냐면 간경화는 한번 진행되면은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응급의학과 1년차일 때 갑자기 막 복수가 차면서 굉장히 그때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라 그러는데요. 5년 생존율이 뭐 한 20% 정도밖에 되지 않는, 그러니까 5년 후에는 뭐 한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살게 되는 그런 되게 중한 질병에 걸렸었는데요. 간경화에 이제 걸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식단을 이제 구성해서 남편을 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식단 실천을 했거든요. 이게 병원에 계시네? 네, 저게 6년 전 사진이에요. 그래서 6년 전에 남편이 이제 간경변, 이제 간경화죠. 그때 진행됐을 때 사진이고요. 저 당시에 이제 복수가 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량의 복수가 동반된 간경화. 요즘은 어떠십니까?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. 와! 네. 와!
와! 식스팩 싫어해요? 그때 저희는 한 무염식에 가깝게 해서 거의 한 3년을 무염식 가까이 했는데요. 그러면은 복수창 강경병, 강경화 환자들은 다 무염식을 해야 되냐? 절대 아니거든요.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영양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문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, 그리고 저희 남편의 이런 저희가 하는 식단이나 이런 것도 소개가 됐었는데,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라는 거였어요. 왜냐면 이게 개인 맞춤 영양이라는 게 첫째로 일단은 강경화 환자에서, 복수가 찬 강경화 환자에서 나트륨을 제한하는 것들은 지금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다지 제한하지 않아요. 왜냐면 그런데 왜 저희는 왜 했느냐, 뭐 예를 들면 그 복수를 해소하는 거에는 확실히 효과적이에요. 저염식이.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운 저염식이 뭐 복수로 인한 입원 기간을 줄인다든지, 혹은 복수의 재발 같은 것들을 줄인다든지, 이런 것들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. 그런데 왜 안 하냐? 맛이 없어서 환자들이 안 먹어요. 그래서 영양적인 결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전반적인 결과는 안 좋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강경화 환자들, 복수가 찬 강경화 환자들도 나트륨 제한을 그렇게 극심하게 하지 않아요. 그냥 WHO 그냥 일반 성인들 하는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먹어라 소금을,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럼 왜 했냐? 첫째, 저희는 무염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거의 저염식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. 왜냐면 저희는 원래도 좀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스타일이었고, 실제로 저희 남편은 음식에 대해서 그다지 막 기호성이 없어요. 그냥 네, 주는 대로 또 잘 먹고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왜냐면 저염식을 했을 때 효과는 가져가면서 저염식을 하면서 발생되게 되는 뭐 영양 결핍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. 그런데 그거를 그게 좋대 라고 하고 일률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개인 맞춤 영양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 짤 때 경제력도 다르고, 뭐 시간적 여유도 다르고, 뭐 예를 들면 진짜 바쁜 사람한테 뭐 어떤 식단을 하기 위해서 막 요리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하려면 할 수가 있나요?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때도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거, 그리고 거의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, 그런 식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의학 채널 비욘닉에서 영양 멘토로 좀 활동할 때도 그렇고, 그냥 식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냥 나도 이런 식단을 달라.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똑같은 사람이라도요, 내가 이번 주, 다음 주 이런 상황이 다르잖아요. 내가 이만큼 먹었다 보니까는 어떻더라, 뭐 힘들더라, 지킬만 하더라, 이런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바꿔보고, 이런 과정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나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 상태도 계속 달라지잖아요. 살이 더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, 항상 똑같은 식단을 실천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.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. 야채를 먹는 게 좋죠. 야채를 먹는 거는 뭐 항산화 성분들,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다. 근데 야채를 드시라라고 하는데, 제가 어떤 분은 저는 생야채를 하나도 못 먹어요 이런 분인데, 제가 아니요, 생당근, 생콜라비, 생오이 이렇게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속이 되냐? 그렇지 않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히려 저는 찌거나 구운 야채보다는 생야채를 더 좋아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스 같은 것들, 야채 주스나 이런 것들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야채 주스를 왜 야채 주스를 드세요? 내가 바쁘거나 유동식이 아니면은 섭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신데 왜 충분히 그냥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신 분인데 왜 그거를 갈아서 드세요? 그렇게 먹으면 좋다 그러던데,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률적인 그런 식단이나 방법을 잘못 접하고서는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
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단정드리지 않아요. 아마 책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,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.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은 어떤 식당일까?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식당이 맞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음식, 내 경제적인 상황, 내 시간적인 여유 상황, 내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, 혹은 내가 장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,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식단들을 내 개인 맞춤 그런 식단 영양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.